오늘 시일이지. 맞다. 아까 썼다. 유정이 뭐? 근데 이거 모르면 영작 볼까? 응? 알았어? 네. 저거 이해 안 되면 적자. 뭘 적어요? 꿀. 아. 그럼 최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지? 네. 이해 안 된다고 적을 거야? 네. 네? 그러면 지금 적어도 돼. 어? 이해 안 된다고 적을 거야? 접는다고. 적을. 이해 안 되면 적어야지. 적어야지. 다른 길을 선택해야지. 자식은 부모를 닮어. 왜? 유전자를 주어서. 맞아? 네. DNA를 물려줘서. 염색체를 물려줘서 다 같은 말들이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 이런 걸 물려받으니까 자식이 닮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1800년대 이 시절에는 이런 개념조차 없었다. 근데 궁금은 했어.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유전인자가 자손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유전인자는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개념이야. 특정 물질이나 우리 몸에 어디에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는 얘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네. 이거 그냥 상상한 거거든. 근데 그 상상한 유전인자가 자손에게 전달이 되는 걸 실험으로 증명해낸 사람이야. 그 실험 재료로 완두라고 하는 식물을 활용하는 거야. 완두. 자, 이 완두는 유전 연구 재료로 참 좋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이 힘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이 연구한다 그랬지? 네. 그거랑 반대를 생각해 주면 돼. 완두는 세대가 짧아서 너무 좋아. 이해돼? 응? 세대가 짧다. 인간의 한 세대는 30년. 한 3세대 내려가면 연구자가 늙어 죽는다 그랬잖아. 4세대는 확인하지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건 세대가 굉장히 짧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데 용이한 거야. 자식 엄청나게 많아. 자손수도 많아. 한 3,000명, 4,000명 태어나야 좀 많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 한 서너 태어났다고 많이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통계 처리할 때 서너 명 갖고 무슨 통계 처리를 해? 3,000, 4,000 이렇게 갖고 있어야 통계 처리의 의미를 갖고 있지. 자손이 많이 태어나. 세 번째. 대립 성질이 뚜렷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완두는 뭐 아니면 도야. 특징이. 자, 완두 뭐야?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 두 종류밖에 없어. 황색 아니면 녹색. 두 종류밖에 없고. 꽃 색깔도 자주색 아니면 흰색. 두 종류밖에 없어. 이게 7가지의 대립 형질이 전부 다 뚜렷했대. 7가지. 와. 이 곱슬인 건지 직모인 건지 잘 모른단 말이야, 우리는. 쌍꺼풀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지. 근데 쟤는 알아. 콩깍지 모양이 볼록한 거냐 아니면 잘록한 거냐.
줄기가 길게 자라느냐, 짧게 자라느냐. 이거 아니면 이거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7가지가. 그러니까 대립형질이 뚜렷하게 줘. 유전자 문제는. 우와. 그다음에 네 번째. 자가수분이 용이하다. 다섯 번째. 재배가 용이하다. 자, 자가수분이란 이런 거예요. 뭘 그리는 거냐? 물 뿌리기. 물 뿌리기. 뭐라고? 물 뿌리기 아니고. 꽃이잖아, 이 자식아. 꽃. 꽃을 사봤어야지. 꽃이잖아. 한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 알았어? 양성화라고 불러, 양성화. 한 꽃 안에 있는 이 수술에 붙어 있는 꽃가루가 이 암술머리에 가서 이렇게 달라붙어. 이걸 수분이라고 부르고. 그 꽃가루가 이 안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시방 안에 밑이랑 만나는 거지. 그럼 그게 숙죠. 근데 이건 수분이야. 근데 한 꽃 안에서 일어난다? 이게 자가수분이라고. 자, 이 꽃이 A라고 하는 나뭇가지에서 또 하나가 꽃이 또 폈어. 자, 한 나무에 있는 꽃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 꽃가루가 여기 가서 달라붙어. 이것도 자가수분이야. 말뜻 이해돼? 한 꽃 안에 일어나는 것도 자가수분, 한 개체 안에 있는 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도 자가수분. 근데 여기는 B라고 하는 이제 다른 나무가 있고, 물론 같은 종이야. 자, A 나무에서 이 꽃에 있는 꽃가루가 이렇게 날라와갖고, 이 나무에 있는 이 꽃에 가서 이렇게 수분이 되는 거야. 이 수분이 타가수분이라고 불러. 자연 상태에서는 타가수분을 해. 자연 상태에서는 자가수분을 잘 안 해. 저 자가수분이 근친구예요. 열성 개체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식물도 자연 상태에서는 자가수분을 잘 안 해. 타가수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완두는 꽃이 양성화야. 암술들이 한 꽃 안에 같이 피는 거야. 자, 우리 집에 있는 은행나무는 은행이 안 열려. 근데 옆집 순이네는 은행이 열려. 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는 수컷이야. 쑥으로. 순이네는 암구로, 암컷이야. 그래서 길 가다가 은행이 떨어져 있는 나무는 암구로야. 은행이 안 떨어져 있는 나무는 누가 다 주워간 게 아니고 은행이 안 열린 쑥으로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암꽃과 쑥꽃이 따로 펴. 그걸 간성화라고. 이런 건 양성화야. 누가? 완두가. 그러면 인위적으로 여기 꽃가루를 붓에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자가수분을 통해서 열성인 개체를 얻기가 편리해. 그래서 저게 유전연구 재료로 좋은 점이야. 자가수분이면 열성인 개체를 얻어낼 수 있게 돼. 그리고 재배도 쉬워. 심어놓고 그냥 물만 잘 주면 돼. 주변 잡초 뽑아줘. 그러면 과연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러한 유전 연구 재료로 완두가 좋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했을까? 아니요. 그건 아니라고 봐. 유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저걸 알고 했겠어? 운이 좋았다. 어? 그러니까 완두의 재료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지. 아마 다른 식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애를 이용했다면 본인이 상상한 대로 실험에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후대 과학자들이 붙여준 거야. 재료 선택이 탁월했다. 벨놈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실험이 성공했는지조차도 몰랐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발표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유전 문제가 도대체 뭐냐고. 모르지. 머릿속으로 내 상상한 건데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해. 그래서 접었어.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로 들어왔어. 이 멘델이 상상한
이 유전인자가 알겠네요. 유전자라는 사실로 정해지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유전자는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이 자꾸자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밝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1900년대 드브리스, 포렌즈, 치르마크라고 하는 이 유전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그들의 실험 결과가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무려 30년 전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결과랑도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30년이 훌쩍 지난 시간. 알고 봤더니 멘델의 실험이 그 당시에 성공했었던 거야. 근데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위대한 실험을 기리기 위해서 후대 과학자들이 멘델의 제1법칙, 2법칙 이렇게 붙여주게 된 거야.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유전 현상을 연구할 때 그 전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논문을 찾아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걸 안 찾아보고 내가 바로 연구 논문을 막 열심히 이제 곧 내가 발표할 거야. 근데 오늘 바로 어떤 놈이 발표해버렸어. 나랑 비슷한 주제에 대한 논문을. 그러면 그 연구 성과는 먼저 발표한 사람에게 들어. 나는 그냥 열심히 시간만 보냈던 거야. 그럼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주제에 흡사하거나 아니면 될 수도 있잖아. 그런 논문이 전에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뒤져봤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뒤져봤는데 30년 전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한 내용이 있네? 진짜 이렇게 되나? 이거 해봤을 가능성이 있다. 해봤는데 맞아. 결과가 일치. 이해되냐? 아마 사람들이 그때 막 박수 쳐주고 그래 그래 순간 더 했을지도 몰라. 근데 저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었어. 그럼 뭐예요?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야. 부모의 돈으로 통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통계학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대. 근데 직업에 흥미를 못 느꼈고 직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신부가 되려고 수업을 한 사람이야. 신부님이지. 과학자는 아니었다. 근데 내가 전에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통계학이라는 게 쓸모가 있어. 실험의 결과를 통계 처리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그러니까 배우는 지식이 어디서 어떻게 써놓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아마 통계학을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나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이 사람의 실험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이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대에 완두를 이용해서 밀련 인자가 자손에게 전달이 돼서 자식의 부모를 갖는 현상에 대한 실험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지금 그거를 하는 거야. 완도는 7가지 형질을 갖고 있는데 먼저 완도의 모양을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자, 부모 세대에서 둥근 완두를 주름진 완두와 교배를 했어. 그래서 자손 1세대를 얻었다. 그래서 그랬더니 전부 다 둥근 것만 나와. 부모의 이 주름진 형질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지. 어떻게 다 둥근 애들만 나올 수 있어? 여기서 태어난 둥근 애들끼리 이제 자가교배를 하는 거야. 그럼 부모가 둥글었잖아. 그럼 자손 2세대에서는 둥근 것만 나오겠지 했다고. 근데 주름진 것도 나왔고 근데 그 비율이 얘가 한 3개 정도 나올 때 하나 정도의 비율로 나오더라는 거지. 약 2999 대 1000개 막 이런 식으로 약 3대 1의 비율로 나오는 얘 어떻게 된 거지? 얘 왜 주름이 졌을까? 엄마 아빠는 전부 다 이렇게 둥근데
부모가 주름진 특징은 도대체 이 자손에게서 어디로 갔느냐 이거야. 왜 동분해만 나오냐 이거지. 이해됐니? 자, 7가지 중에 또 하나. 색깔을 가지고 또 실험. 완전히 색깔을 가지고. 황색인 완두하고 녹색인 완두를 교배했다. 그런 결과. 또 전부 다 또 황색만 나와. 녹색은 안 나오고. 여기서 또 황색끼리 교배를 했어. 황색도 나오고 녹색도 나오고. 근데 그 비율이 이것도 3대1의 비율을. 와. 다른 형제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일치하네. 그럼 그 7가지를 또 하나씩 해봤겠지. 결과는 3대1. 이야. 뭔가 있지? 뭔가 규칙 같은 게 있는 것 같지? 네. 이번에는 2개를 놓고 실험했어. 그의 모양하고 색깔을. 2가지 형질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양성 접종 교배 실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한 가지 형질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은 단성 잡종 교배 실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단성 잡종 교배 실험은 전부 다 7가지 형질들이 다 3대1로 나왔어요. F에서. 자, 이번에는 2개를 동시에 놓고, 자, 부모 세대에서 둥글고 황색인 완두하고 보여주면서 녹색인 완두를 교배했다. 그래서 자손 1세대를 얻었는데, 자손 1세대들이 둥글고 황색인 완두만 나와요. 둥글고 녹색도 없고 주름지고 황색도 없고 주름지고 녹색 이런 것도 안 나와. 다 둥글고 황색만 나와. 전부 다. 여기서 태어난 둥글고 황색끼리 구별을. 자손 2세대를 봤더니 이런 애가 태어나더래. 둥글면서 황색이 나오더래. 또 둥글면서 녹색도 나오더라는 거야. 또 고대생들인데. 주름져 있으면서 황색인 완두도 나오고, 또 주름지면서 녹색인 완두가 나오더래. 4종류가. 근데 그 개수를 비율을 살펴봤더니 약 933. 그렇게 나오더래. 오, 어디서 맞추냐? 이렇게 오. 9개, 3개, 3개, 하나 이 정도의 비율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이거를 정리해봤더니 둥글고 주름진 것은 몇 대 몇이니? 3대. 3대1이네. 3대. 황색, 녹색도 아. 이것도 3대1이네. 뭐야? 오케이. 하나를 대상으로 한 교배 실험에서도 결과는 3대1. 두 형제를 오. 대상으로 한 교배 실험에서도 결과는 3대1. 그럼 7가지를 2개씩 또 다 짝지어 갖고 실험을 했더니 그럼 결과는 다 3대1. 이제 확신에 차는 거지. 이번에는 3개. 이건 적지 마. 모양, 색깔, 키를 가지고 이야. 둥글고 황색이면서 큰 거, 주름지면서 녹색이면서 작은 거, 둥글면서 황색이면서 큰 것만 나와. 이걸 교배했어. 둥글고 주름진 거 3대1. 황색, 녹색 3대1. 키 큰 거, 키 작은 거 이건 3대1. 삼성잡종 교배 실험 결과가 다 똑같지. 아이고. 4개씩 해봤어. 5개씩, 7개씩. 결과는 3대1. 다 3대1. 헐. 뭔가 있지, 규칙성이. 네. 그걸 통계 처리하는 거야. 이야. 통계학을 잘 쓰니까. 이해됐냐? 네.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는 거야. 1867년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이제 맨델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첫 번째 내용. 한 가지 성질에 관여하는 유전 인자는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 자, 이 유전 인자는 머릿속으로 상상한 거지. 그게 두 개씩 들어있다라는 거야. 유전 인자가. 감이 오냐? 전혀 감이 안 오지. 네. 잘 봐. 이거 무슨 염색체? 상동. 상동 염색체 마주하는 유전자 무슨 유전자? 대린 유전. 대린 유전자는 몇 개 있어? 항상. 여기 있잖아. 우와. 아, 유전 인자가 유전자라니까. 아.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잖아. 대단한 거지. 우와. 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이 둥근 안쪽에는 유전 인자가 둥근 것에 관여하는 게 두 개가 들어있다는 거지. 뭔지 몰라? 얘는 주름진 거에 관여하는 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야. 황색에 관여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고 녹색에 관여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거야. 야. 여기도 마찬가지. 둥근 거에 관여하는 거 두 개, 황색에 관여하는 거 두 개, 주름진 것에 관여하는 거 두 개, 녹색에 관여하는 거 두 개 이런 식으로 다 두 개씩 들어있는 거지. 대단했잖아. 천재다. 두 번째. 일단 인자는 가라고 했죠. 유전 인자가 자손에게 전해지면서 자식이 그를 물려받아서 담고 전해질 때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유전 인자가 자손에게 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담는 건데 그 전해지는 과정에서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야. 이거 이해되냐? 일로 와봐. 얘 주름졌지? 그럼 얘는 유전 인자 주름진 것에 관여하는 걸 몇 개를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준 거야? 부모가 준 거지? 그럼 얘들이 갖고 있는 이거 누가 준 거야? 부모가 준 거 아니야.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또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변해? 없어져? 안 없어지지? 야, 혈액형 유전자라고 생각해. 이거 자식에게 줄 때 변하냐? 아니요. A 유전자가 막 O 유전자가 돼? 아니요. 아니야. 혈액형 유전자가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 이 부모에게서 둥근 것에 관여하는 유전 인자도 전달이 되고 또 이 부모에게서 둥근 것에 관여하는 유전 인자가 전달이 되는 거야. 안 없어져? 안 변해. 언젠간 나타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타나. 말도 이해되냐? 이게 두 번째. 전달이 되고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 세 번째. 유전 인자가 서로 다를 때 이거는 선생님이 사람 유전할 때 살짝 얘기해줬어. 이게 무슨 말일까? 유전 인자가 서로 다를 때 그러니까 유전 인자가 좀 서로 다르지. 네. 하나는 둥근 것에 관여하고 하나는 주름진 것에 관여 서로 다를 때 이걸 뭐라고 불러?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거. 대린 유전자. 이형적화. 아, 이게 옛날 말로 잡종이야. 그럼 반대말은 뭐야? 때. 동형적화야. 요거는 순종. 그럼 이런 거지.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 갖고 있거나 이렇게 똑같은 거 두 개 갖고 있어. 이런 경우를 동형적합이라고 해. 유전 여행이 똑같은 게 동형적합이잖아. 라지, 동형. 스몰 A, 동형. 라지 A, 스몰 A, E형. 아, 혈액형에서 AB형은 E형, O형은 동형. 두 개가 같으면 동형이고 두 개가 서로 다르면 이형이라. 유전 인자가 서로 다를 때 그 중에 한 가지만 유전을
얘가 퓨전이 되든 얘가 표현이 되든 둘 중에 하나는 겉으로 그 힘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이. 적었어? 왜 적어? 집에 가기 싫은가 보네. 다 적고 확인하고 보낼 거야. 빨리 적어 발발해. 저도 적었습니다. 적고 있어요. 왜? 나도 이거 보고 다시 적으려고? 어? 영상 안 올려버리기. 이제 들어왔네? 안 들어왔어요. 아니 0명이냐? 네. 생물새서 듣기 싫으신가? 아, 물릴 때는 들어왔는데. 싫은가 봐. 밥 먹으러 밥 가. 먹자. 밥 먹으러 가고. 참 우리 이거 나처럼 아예 들어와야지. 이전 인자가 서로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표현이 된다. 이게 맨들이 얘기했던 거야. 네 번째. 유전 인자는 생식세포 만들 때, 생식세포 형성 시 각각 분리된다. 그리고 나서 수정을 하면 다시 쌍을 이룬다. 두 개가 있는데 생식세포로는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혼자씩. 근데 수정이 되면 다시 짝이 되는 거야. 두 개가 있었지? 네. 생식세포 만들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분리돼서 따로따로 들어갔잖아. 네. 그럼 수정을 하면 다시 두 개가 짝이 되잖아. 이게 이 얘기라고. 어? 그러니까 두 개가, 이거 봐.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이렇게 분리가 돼갖고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생식세포에. 얘도 마찬가지. 분리가 돼서 다른 생식세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한 종류씩밖에 못 만들어내잖아.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자손은 이렇게 가는 애 하나밖에 없지. 이것도 생식세포 만들 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얘도. 그래서 얘네들이 따로따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은 얘랑 얘랑 이렇게 만나? 그럼 둥글게 되고 얘랑 이렇게 만나도 둥글게 되고 얘랑 이렇게 만나도 둥글게 되고 얘랑 이렇게 만날 때에만 주름진 게 나온다는 거지. 혼자씩 들어갔다가 수정이 되면 다시 짝을 이룬다는 게 네 번째가 되는 거야. 이게 분리돼서 따로따로 들어갔다가 수정이 되면 다시 짝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다섯 번째. 서로 다른 성질에 관여하는 유전인자들은 자손에게 각각 독립적으로 전해진대. 몇 번까지 있어요? 응? 몇 번까지 있어요? 끝인데? 어. 이거 이해돼? 서로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인자들 요거야. 장성작종교 배신. 이 개체 안에는 모양에 관여하는 유전인자도 들어있고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인자도 들어있잖아. 얘네들은 모양에 관여하는 애들이야. 모양에. 얘들은 색깔에 관여하는 애들이고 서로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인자들이다라는 거지. 얘네들은 자식에게 갈 때 각각 독립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럼 모양의 유전인자하고 색깔의 유전인자는 자식에게 전달이 될 때 서로 신경 안 쓰고 따로따로 갔다가 거기서 만나는 거야. 어떤 애가 만나느냐. 이거 말때 이해되냐? 응?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가설을 세워서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는 않았지. 뭐냐, 몰라, 적었다. 그때 과학자들이 나중에 맨델의 실험을 다시 확인했다. 그래서
멘델의 법칙의 재발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멘델의 유전 원리 법칙을 만듭니다. 이걸 우열의 원리, 네 번째 건 분리의 법칙, 다섯 번째 건 독립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원리는 이 법칙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1법칙이고 이게 2법칙이다라고 불러. 그래서 멘델의 1법칙은 분리의 법칙이고 2법칙은 독립의 법칙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대체 이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봐. 여기 봐봐. 세 번째는 유전 인자가 서로 다를 때 그 중에 한 가지만 표현이 된다고 해서 표현된 성질이 우성입니다. 서로 다를 때 표현이 됐어. 표현된 성질이 우성. 그럼 표현이 안 된 성질이 열성인 거야. 이형 접합일 때 표현된 성질이 우성이라고 했잖아. 이제 라지 A, 스몰 A에서 라지 A가 표현됐으면 라지 A 형질이 우성인 거고 라지 A, 스몰 A에서 스몰 A가 표현됐으면 스몰 A가 우성 형질인 거지. 근데 그 표현된 형질이 정상일 수도 있고 유전병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이형 접합일 때 표현되는 게 그래서 그게 우성인 거야. 그게 우열의 원리야. 그래서 요 그림 요거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 있지? 요 그림으로 멘델의 우열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태어난 애가 둥근이잖아. 그치? 그래서 둥근 게 표현이 됐잖아. 주름진 게 표현되지 않고. 그래서 둥근 게 주름진 거에 대해서 우성, 주름진 건 열성.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그림에서 우열의 원리를 알 수 있다. 황색이 표현됐지? 그러니까 황색이 녹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게 우열의 원리야. 서로 다를 때 표현이 된 게 우성이고 공상이 됐든 그게 유전병이 됐든. 자, 네 번째. 그리고 유전인자가 생식세포 만들 때 각각 어떻게 들어간다고? 따로따로 들어간다고 그랬지. 분리돼서 들어간다. 그게 분리의 법칙이야. 그럼 봐봐. 이게 봐봐.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냐? 아니야. 분리의 법칙. 두 개가 생식세포 만들 때 분리돼서 들어가니까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잖아. 아, 이것도 분리돼서 들어가니까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지. 우열의 원리도 설명할 수 있어. 이 그림으로 분리의 법칙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어쨌거나 얘도 이렇게 분리가 되고 얘도 분리가 된다. 얘도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얘도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얘도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그게 분리의 법칙인 거야. 여기서 둥근 부모에서 둥근것과 주름님같이 3대1로 태어났다, 분리되어 태어났다. 그게 분리의 법칙이라고 가르쳐주는 데도 있지만 그게 분리의 법칙의 본질이 아니야. 이 그림으로 선생님 분리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나요? 있지 당연히. 왜? 이게 분리되고 이게 분리되잖아. 그러니까 분리의 법칙은 그런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다 적용이 되는 이전의 원리야. 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분리되니까. 이거 분리가 되잖아. 분리 법칙이야 저게 분리가 되잖아. 자, 이거 다섯 번째. 서로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인자들. 양성작전 교배 실험에서 모양에 관여하는 애들도 있고 색깔에 관여하는 애들도 함께 들어있을 때 각각 독립적으로 전해진다. 그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야. 근데 이건 조건이 있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는 이럴 경우에만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얘네들 서로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인자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이제 할 때만 적용이 될 수 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을 때
모양에 관여하는 건 1번 염색체에 있는 거고 색깔에 관여하는 건 2번 염색체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을 때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전해집니다. 여기 봐봐. 얘들은 봐봐 이렇게 1번 염색체에 이렇게 2번 염색체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얘도 1번 염색체에는 모양이 2번 염색체에는 색깔에 관여한 유전인자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둘 중에 하나니까 요런 거 갖는 애, 요런 거 갖는 애 딱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지지. 그럼 여기서도 생식세포 만들 때 분리돼서 들어가면은 요런 거 갖는 애하고 요런 거 갖는 애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지지. 그럼 둘이 만나서 수정이 돼서 태어나는 개체는 전부 다 1번에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2번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전부 다. 말 때 이해되냐? 어?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각각 독립적으로 간다? 여기서 잘 봐. 얘봐. 생식세포 만들 때 얘는 분리되지? 얘는 분리되지? 네. 그럼 얘랑만 무조건 같이 가냐? 아니잖아. 얘랑 같이 갈 수도 있잖아. 얘랑 같이 갈 수도 있고 얘랑 같이 갈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모양에 관여하는 애들하고 색깔에 관여하는 애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각자 자식에게 가서 만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둥그러 황색이야, 둥그러 녹색이야, 주름져 황색이야, 주름이 졌어 황색이야, 아니 녹색이야. 그럼 여기에는 누가 오느냐에 상관없어. 어차피 둥근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둥근 게 올 수도 있고 주름진 게 관여하는 애도 올 수도 있잖아. 그잖아, 그거는. 근데 얘랑 무조건 아니, 얘랑도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나오는 거야. 얘랑 갖는 애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얘랑 갖는 애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얘랑 갖는 애 이렇게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서로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인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무조건 둥근 거하고 무조건 황색에 관여한 유전자가 무조건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 둥근 거하고 녹색에 관여해도 같이 갈 수 있잖아. 그게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야. 독립의 법칙. 이해됐어? 어?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이제 해석하는 거야. 해석.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 봐. 완두의 모양은 둥근 모양이 있고 주름진 모양 두 가지 형질이 있다. 알파벳을 이용해서 유전자 기호로 표현되는 걸 유전자형이라고 하고 겉으로 드러난 특징을 나타내는 건 표현형이라고 불러. 표현형은 둥근 것과 주름진 두 종류가 있는 뭐 아니면 도. 이거 아니면 이거. 유전자 기호로 둥근 것은 라지 R, 스몰 R 요거 이렇게 정한 거야. 자, 여기가 순종이야. 자, 순종이면 어떻게 된 거야? 두 개가 똑같은 거지. 네. 요게 라지알, 요게 스몰알이었던 거야. 그럼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이게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라지알을 갖는 생식세포 한 종류, 이쪽은 스몰알을 갖는 생식세포 한 종류. 그럼 둘이 만나면 라지알에 스몰알 이런 개체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한색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라지알과 스몰알 이형 접합이잖아. 서로 다르잖아. 네. 어떤 형질로 표현됐어? 둥근 걸로 표현됐지. 그러니까 라지 알이 스몰 알에 대해서 우성. 그래서 둥근 게 우성인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맨들이 얘기했던 그 두 개가 데피니션이 됐던 거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얘가 라지 Y, 스몰 y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황새 라지 Y,
녹색, 스몰 y. 두 가지 형질이 있어. 모 아니면 도. 분리돼서 따로따로 들어가고 분리돼서 따로따로 들어가면 각각 한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럼 둘이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얘는 무조건 라지 y, 스몰 y 이런 거 딱 한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서로 다르다. 황색에 표현됐다. 그래서 황색이 녹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럼 얘는 뭐야? 라지 R, 라지 R, 라지 Y, 라지 Y. 얘는 스. 그럼 이건 1번 염색체 위에 있다고? 라라. 2번 염색체에 있다고? 라라. 그럼 생식세포에는 라라. 생존이. 얘는 스스. 생식세포는 스스. 그럼 둘이 만나서 얘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얘는 라스. 그럼 생식세포는 어떤 게 만들어져? 라라, 라스, 스라, 스스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쪽도 네 가지, 이쪽도 네 가지. 교배하면 라 언더바 라 언더바. 여기는 라지가 오든 스몰이 오든 어차피 둥근 게 표현이 될 테니까. 둥그니까 라 언더바 신경 안 써. 대문자든 소문자든. 근데 이거는 뭐야? 녹색이잖아. 녹색이 지금 뭐야? 열성이지. 열성은 어떨 때 표현된다? 열성일 때는 어떻게 표현돼? 열성일 때는 두 개가 열성일 때. 열성유전자 끼리 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얘는 주름이 졌으니까 주름 접힌 거는 열성이니까 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라 언더바. 그럼 얘는 다 열성이네. 네. 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대단하지.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처음에 1800년대거든요. 이야. 우리나라 1800년대면 조선시대야. 세도동시로 나라 망해갈 때. 쟤들 저런 거 연구하고 막 있었다.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위치가 자꾸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었던 거지.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이해되냐? 너네는 뭘 잘해야 되냐면 교배를 통해서 어떤 애가 나오는지 그걸 잘해야 돼. 그러면 어떤 개체가 나올지를 알려면 이 부모에게서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교배를 했다 치면 지금 여기에 F1을 교배한 거야. 얘네를 교배한 거잖아 지금. 라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손이 나온 거잖아. 자손이 어떻게 나왔니? 자손이 어떻게 나왔어? 몇 개 나왔어? 9개. 네. 7개. 3개. 3개. 1개. 1개. 잘 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가 얘야. 1개, 2개, 3개, 그게 얘고. 1개, 2개, 3개, 그게 얘야. 1개. 이해됐냐? 그러니까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지를 유추할 수 있어? 당연히 있지. 자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모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개수 셀 수 있을까? 개수.
생식세포의 개수. 꽃가루의 개수 셀 수 있어? 꽃가루? 아니요. 이거 못 세. 확대가 그냥 합치면 세면 돼. 너무 많잖아요. 세면 될 거 아니야. 셀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있어. 근데 그 꽃가루에 야!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는지 알아? 개수는 셀 수 있다 쳐. 꽃가루의 개수는 셀 수 있어. 네. 근데 그 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알 수 있냐? 아니요. 알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려네? 자식을 보면 알지. 아, 자식을 보면 알아. 야, 자식이 주름지고 황색이 나타났대. 그럼 부모는 어떤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주름지고 황색을 갖고 있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야 둘이 만나서 이게 됐어 태어났을 거 아니야. 네. 꽃가루의 아. 유전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난 자식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 너 혈액형 뭐야? 저요? A형이요. 어떤 A인데? AA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가 A인지 A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엄마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지. 엄마는 어떻게 하는데? 정말? 엄마 보여? 남자 안에 유전자가 뭔지? A인지 O인지? 아니요. 모르잖아. 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다음에 저놈이 O형이랑 결혼해갖고 태어난 자식을 보구나. 근데 저놈이 O형이랑 결혼해갖고 O형이 아니면 태어났어. 그럼 쟤는 AA가 아니라 AO인 거지. 이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네. 개수는 모른다 쳐. 아, 셀 수 있다 쳐.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까지는 알 수는 없다고. 근데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건 태어난 자손의 분리비를 보면 어떤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지를 거꾸로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얘네들 보는 그림을 맞출 수 있다고. 왜? 비슷한 형질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응? 왜 비슷하다고 그랬어? 엄마 아빠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줬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닮을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찾을 수 있지. 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입양을 간 애들은. 이 다음에 커갖고 부모를 찾아서 오잖아. 네. 만나는데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잖아. 딱 봐도 자식 부모야. 딱 봐도. 그렇게 닮어. 친부모들은. 응.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런 애가 9개가 나오고 이런 애가 3개가 나오고 이런 애가 3개가 나오려면 엄마 아빠는 이런 유전자를 갖는 생식세포 꽃가루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알겠냐 지금? 네. 유전의 문제는 이렇게 줘. 부모를 주고 자손을 절대 안 물어봐. 왜? 야, 부모를 주고 교배해보면 다 알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 주는 거야. 그럼 자식을 줘. 이런 애가 태어났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야. 유전의 문제는. 유전 문제. 자손의 표현력의 분리지. 자식이 9대 3대 3대로 태어났으면 이 모양에 관여하는 애하고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어디 있는 거야? 근염 색체 위에 있는 거라고. 말때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얘들이 이 자식이 이렇게 태어났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부모여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자식만 태어났다면 여기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애만 태어났잖아. 네. 그럼 자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런 애만 태어나지. 맞지? 이해돼? 어? 치즈. 아까 그거. 뭐? 응. 뭐 아까 그거 뭐? 아까 그게 어딨어? 아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아이가 잘 봐. 왜 봐? 자손이 표현형의 분리비가 9대 3대 3대 1로 태어났으면 부모는 이렇게 된 부모여야 한다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이렇게 된 개체만 태어나려면 부모는 이런 부모하고 이런 부모여야지만 이런 개체가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뭐야? 네? 해봤는데 왜 이거야? 야, 지금 자손의 표현형 분리비가 이상하게 나왔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은 부모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두 종류밖에 못 만들어. 부모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런 개체만 태어나게 하려면 얘는 Y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라스라스인 애를 태어나게 하려면 부모가 이렇게 된 부모여도 이게 만들어질 수 있고 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이런 애가 태어날 수 있다. 근데 이 태어난 얘가 지금 얘가 어떤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자식을 보면 안다니까. 교배했는데 9대 3대 3대 1이 나와. 그럼 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애냐. 근데 자식이 3대 0대 0대 1로 나와. 그럼 이거 같이 있는 애라고. 아 부모가 어떤 생식세포를 만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난 자손의 분리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이 부모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 부모가 어떤 생식세포를 만드는지를 알으려면 태어난 자식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자식이 3대 0대 0대 1로 나왔어. 그럼 부모는 이런 거하고 이런 거 두 종류밖에 못 만들고 이런 거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는 부모야. 그럼 이게 같이 있으면 이런 생식세포, 이런 생식세포 두 종류밖에 안 나와. 그래 항상 유전의 문제는 자식의 표현형의 분리비를 주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유추하려. 이해됐냐? 그러니까 우리의 정자와 난자는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엄마가 아빠가 알고 준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잖아. 네. 내가 쌍꺼풀로 태어났잖아. 네. 그럼 오빠랑 엄마로부터 쌍꺼풀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 아니야. 아, 근데 엄마 아빠는 쌍꺼풀이 있는데 나는 쌍꺼풀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아빠가 쌍꺼풀이 없는 외꺼풀 유전자를 줬거나 둘 다 가짜거나. 몸에 털을 댔거나 아 아, 외꺼풀 유전자를 줬거나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지인가 할수 없어. 어? 그러니까 자식이 어떤 애가 태어났는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면 부모님들의 성향을 대충 짐작이 가. 대충 알겠어. 부모님의 성향. 왜? 얘 원래 좀 그래요. 왜? 원래 항상 웃고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얼마나 긍정적인 거잖아. 좋지. 긍정적인 거. 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응. 요거 다음 시험에 낸다 이거 낸대. 난 낼 오히려 거야. 좋은데. 그래도 낼 거고. 이번에 담배 채도 생물 안 들고. 열심히 해라. 아저 이거 열심히 안 해서 죽어요. 자, 영재학교 가고 싶다 손 들어봐. 네? 영재학교 나는 가고 싶다 손 들어봐.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 영재학교 안 가고 싶어? 갈 거예요. 여기 왜 앉아 있어? 가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어?
나부터 봤지? 영장교 시험 전까지. 교과서. 중학교 1학년 거, 2학년 거, 3학년 거 있지? 그거 6번씩 읽어. 6번씩. 와, 0명이다. 정독. 0명. 하기 싫지?